안녕하세요. 윤민호입니다. 저는 하프가드를 오랫동안 해왔고 좋아하는 가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상 방어적인 성격이 더 강해 항상 시합이나 스파링에서 수입을 매번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프가드 기본 개념을 이용해 가드의 유지, 다른 가드로의 전환, 그리고 불리한 포지션의 탈출까지도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묶음에서는 이렇게 하프가드의 기본 개념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가드는 내가 다리 하나를 잡아도, 다리로 묶어도, 혹은 HQ 포지션, 다리 먹어주고, 이렇게 다리가 먹힌 상황에서도 내가 엉덩이만 조금만 틀어주면은 하프가드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운트 포지션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이 하프가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말 주짓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프가드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가드 유지에 중요한 내 두 손, 두 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시다시피 등이 매트에 전부 닿아 있으면 하프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엉덩이를 한쪽으로 틀어서 상대에게 나의 측면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아랫다리 역할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다리는 상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새끼발가락 찝어서 상대의 발목에 훅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훅을 걸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쉽게 다리를 빼서 저의 사이드로 올 것이고요. 무릎까지 깊게 집어넣어서 묶으실 필요 없습니다. 발등만 들어가서 이렇게 새끼발가락을 찝어서 강하게 훅을 걸어주시면 좋고요. 때로는 이 무릎도 세워줌으로써 또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리는 발등을 어깨 뒤에 붙여줌으로써 상대방을 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옆으로 시저 스윕하듯이 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상대의 턱과 어깨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릎이 너무 과하게 벌어지게 되다 보면 프레임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가슴이 붙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무릎이 프레임의 역할을 못하고 너무 좁게 각도를 유지하면 그대로 상대 몸에 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니실드, 무릎 방패, 말 그대로 방패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와도 이쪽 면에 대한 힘은 이 무릎 방패로 막아주셔야 되고, 이제 위에 손과 아래 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랫다리, 위에 다리, 그리고 이쪽 위에 손. 대각선 프레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카라를 잡고 당길 수도, 주먹으로 밀어낼 수도. 잡을 시간이 없다면은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강한 프레임이 됩니다. 때로 상대방이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와도 손이 아닌 이렇게 팔꿈치 아랫부분, 이 긴 뼈 부분으로 상대방 목을 밀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랫손은 손목이나 소매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 하나가 비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소매를 잡더라도 내가 이 어깨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어깨를 붙이고 나를 압박할 수 있고요. 어깨는 막았으나 손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나의 목을 잡히고 이렇게 패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두 다리, 두 손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눌러도 쉽게 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지금 이 정도 거리, 내가 느끼기에 가장 편한 자세가 하프가드의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여기서 가깝거나 너무 멀어져 버리면 프레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에게 요청해서 무릎으로 앞뒤로 걸어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먼저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도 훅을 놓치는 게 아닌, 다리가 떨어지고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닌 아랫다리와 어깨를 이용해서 따라가 줍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밀고 들어올 때도 점점 구겨지면서 힘든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닌 내가 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상대방이 멈춰있는 상황에서의 가드 유지였고, 이제는 상대방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유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양 무릎 포지션, 그리고 내 목을 잡으려는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 세로로 나눠서 닫힌 방향과 열린 방향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닫힌 방향은 내 다리가 이렇게 펜스처럼 막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뭐 특별한 수를 쓰지 않고서는 이쪽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쪽 손과 다리가 자유로운 이곳이 열린 방향이고요. 닫힌 방향은 니실드와 아랫다리로 꾹 막아주시고, 주로 이 열린 방향의 손 처리를 잘 해주시면은 저는 가드 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 손이 날아오는 거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깨를 막아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깨를 막아주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잡히게 되면 점점 상체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할 건 상대방은 손을 크게 휘둘러서 내 목을 깊게 감싸러 와줄 것이고, 나는 블락하는 연습을 할 건데, 손바닥을 쭉 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맞게 되면은 해줘.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리 훅 쓰듯이 우리 발가락 안 쓰죠. 발목을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쓰지 마시고 손목을 써서 큰 갈고리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강하게 쳐줘도 이렇게 막아주는 연습합니다. 다시 조금 더 세게. 오케이. 여기서 양손은 모여 있어도 좋고, 한 곳은 손목, 한 곳은 어깨로 가도 좋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도 내가 어느 정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깃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몸이 붙은 상태에서 잡은 것과 몸이 떨어지고 어깨가 먼 상태에서 잡은 거의 강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상대방이 잡더라도 침착하게 소매 끝을 잡고 뜯어주시면 쉽게 뜯깁니다. 뜯은 후에는 당연히 소매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잡고, 오케이. 만약에 상대방이 더 강하게 잡아서 내 팔 힘만으로 뜯기지 않는다면은 무릎 방패와 아랫다리를 이용해서 내 머리가 멀리 감으로써 팔을 더 일자로 쭉 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쉽게 뜯어낼 수 있고요. 역시나 손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깊게 잡혔습니다. 자, 이때는 소매를 잡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까의 이 자세랑은 조금 많이 틀리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왼손은 이 대각선 프레임, 최소한의 프레임을 남겨두고 아랫손은 과감하게 빠져줍니다. 자, 빠져주고 내 무릎 방패를 이용해 멀어짐과 동시에 이 아랫손을 팔꿈치 밑부분을 맞춰줍니다.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세요. 오케이. 이거를 위로, 어깨는 당기고 팔꿈치는 위로 보내주면서 그냥은 빠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들어가고 상체가 멀어짐으로써 이렇게 뜯겨줍니다. 그리고 손이 다시 온다면 다시 대응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손은, 즉 열린 방향은 이 소매 처리에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방패도 항상 이 각도인 것만은 아니라 내가 뒤로 충분히 가야 될 때는 이렇게 닫아서 쓰기도 합니다. 닫아서 써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리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상대한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이 대각선 프레임은 언제나 구겨지더라도 이 목 앞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과 그대로 붙어버리면은 너무 힘들지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요 정도 굵기에 프레임이 하나만 있어도 할만합니다. 그리고 왼무릎을 필 때는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내 몸 쪽으로 당겨서 열어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손의 위치에 대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손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나의 골반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야지 기무라 서브미션도 쉽고요. 이 손의 위치가 내 가슴 쪽에 위치하면 기무라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내 몸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손이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손싸움을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내 가슴이 노출되고요. 그러기에 언제나 이렇게 멀리 두고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릎 포지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하프 잡은 다리 말고 이 반대 다리를 세우게 됐을 때입니다. 반대 다리를 세우면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프 잡으러 갈 다리는 이 다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오히려 나에게 다시 끌어주시겠어요? 다시 세워주시고 공간은 주눌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세워주면은 아랫다리를 꺼내서 클로즈 가드 가서 조금 쉬어가도 좋고, 혹은 이렇게 훅을 걸어줌으로써 K 모양을 해서 이렇게 더 강한 프레임으로 상대를 조금 괴롭히다가 하프로 전환하거나 클로즈로 가셔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다리 세웠을 때 언더훅 게임을 하더라도 팬츠를 잡고 더 강하게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에 대한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도 무릎의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첫 번째, 상대방이 무릎을 내 허벅지 위에 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오른 다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상대방 니슬라이드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쉽게 옆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훅이 이 발등, 다시 한 번 더, 요 발목 훅의 연장으로 상대방이 무릎을 세워준다면 그대로 윗 허벅지에 붙어주는 리버스 테라 히바 훅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회전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릎 꿇어주시고, 자, 아랫다리 훅에서 상대방의 무릎을 나에게 싣는다. 바로 위로. 다시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릎을 다시 매트에 돌려보내야지 내가 좋은 하프가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손은 역시나 칼라 혹은 어깨, 손목 혹은 소매깃 잡아주셔야 되고요. 왼다리의 위치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닫은 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살려주셔야 하고요. 자, 첫 번째, 이 무릎이 충분히 나에게 체중이 실릴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왼발을 매트에 짚고 엉덩이를 빼줍니다. 이때 양손을 밀거나 하면은 이 무릎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왼발 짚고 엉덩이 빼주시면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릎 얹어주시고 리버스 드라이버, 왼발 매트 아래로 당기면서 엉덩이 빼기. 그리고 하나 더, 오른발 리버스 테라이바웃과 왼발 발등으로 상대방 정강이에 훅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엉덩이 빼기가 여의치 않을 때 왼발 발등을 상대방의 발등 앞, 정강이 앞에 이렇게 훅을 걸어줍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회전하겠습니다. 당기는 방향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양손은 아래로 당기되 양발은 아래로 쭉 밀어줌으로써 무릎이 매트에 닿게 해줍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회복.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양무릎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일어나 주시겠어요? 더 이상 하프가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누워서 하프가드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아랫손을 사용해 뒤로 밀려나서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거나, 혹은 다시 무릎 꿇어주시겠어요? 하프가드가 너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리프레시 할 겸 위에 손 대각선 프레임은 유지하고, 왜냐면 내가 아랫손을 짚더라도 상대와 나 사이에 프레임이 없으면 붙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손 프레임 눌러주시겠어요? 밀고 나와서 다시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 리액션에 따라서 다리를 세우거나 하면은 그때 들어가거나, 방금의 한 동작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